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곧 봄이 될 것 같았던 날씨가 다시 심수를 부리며 제법 쌀쌀해졌네요. 그런 날씨의 심술에도 따뜻한 봄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들 인생도 안 좋았던 기억과 옛일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안 좋았던 기억을 잊고 새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제 이야기를 하며 새 출발을 시작하고 싶네요.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부모님께서 반대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죠. 부모님께서는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셨고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과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부모님께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건 남편의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되어 보육원에 들어가 자랐던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유복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자라왔고 모든 보통 이상의 삶을 살아온 저와 남편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 제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상대와 결혼하길 바라셨죠. 그래서 남편이 어떤 사람이건 또 어떻게 살아왔건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무조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좋은 환경에서 풍족한 지원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보다 제 남편이 더 대단하고 훌륭하다 생각됐습니다. 보육원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도 못 받고 자란 남편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고 또 누구의 도움도 없었지만 혼자서 하던 작은 장사를 사업으로까지 확장하며 정말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결과물마저도 아빠에겐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빠도 사업체를 이끌고 계셔서 남편의 사업이 더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아빠는 남편의 최악의 상황을 확정짓고 항상 저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그렇게 대립만 한 채 진전이 없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는 기다리다 못해 독단적으로 남편과 부모님을 속이고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까지 올렸죠. 그 과정에서 저는 부모님과 연을 끊게 됐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단단히 찍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보지 않으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과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잘 되고 있는 남편의 사업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던 상황과 직면하게 됐죠. 코로나가 터지게 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남편의 사업은 중단이 됐고 이미 진행되고 있던 계약 건과 재고들은 고스란히 빚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일을 하게 됐죠. 이후 남편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떻게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다시 한번 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길어졌던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을 뿐 나아가진 못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어려울 때 여유가 있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가족 간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 부부와 부모님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던 결혼을 기어코 했던 저희였고 그 과정 중에 부모님과 다툼이 있어 잠시 연을 끊기까지 했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부모님께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쌓인 빚과 남편의 앞날을 위해선 염치불고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렵게 부모님 앞에 서게 됐어요.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더니 결국 증명하고 보여준다는 게 이거냐? 내 앞에서 그 말 꺼낸 게 얼마나 됐다고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부탁해? 뭐든 네 맘대로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 뒤에 문제 생기면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면 끝이야? 그 자신 있던 그날에 넌 어디 간 거야? 내 도움 필요 없다면서? 아빠 죄송해요. 근데 저도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 버티고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 악재가 터지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악재는 네가 아니라 그놈한테 터진 거지. 그러게 내가 그놈 하는 일이 잘 안 될 거라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그놈은 도대체 뭘 하길래 너만 내 앞에 온 거야? 지금 네가 무릎 꿇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냐? 그놈이 내 앞에서 섰고 내재해야 하는 상황 아니야? 그 사람 제가 여기 찾아온 거 몰라요. 그 이에게 말 안 하고 저 혼자 찾아온 거라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아빠 엄마랑 관계 끊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 그 사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빠한테 인정받겠다고 밤낮 없이 사업에 매달렸다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도 맺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말이야 누군들 그럴듯하게 못해. 됐고 그만 나가라. 네 발로 나간 집 네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사람이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안 그래? 네가 내게 말했던 것처럼 내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다시 와라. 이렇게 네 뜻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도움 달라고 찾아오지 말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절 차갑게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면서 눈앞이 깜깜해졌죠. 그런데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친정을 갔다 오고 얼마 되지 않아 아빠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도움을 주겠다면서 말이죠. 생각 같아서는 도움은 무슨 쳐다보지도 말자였는데 자식 일이라고 하니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근데 정말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는 거다. 너희들도 너희 마음대로 행동한 다음에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기대면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도움 준 것까지 받아낼 거라고. 알겠어? 우선 너희들 빚이 가장 시급한 것 같으니 그 빚부터 해결해주마. 그리고 이서방 자네. 아직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진 당장 빚을 해결해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젠 제대로 된 직업 가지고 일해야지. 나중에 사업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일을 배우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회사에 자리 만들어 놨으니 거기서 일 배워보게. 대신 자네가 내 사위라는 걸 드러내서는 안 돼. 가장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할 거고. 그리고 혹시 자네 평가가 좋지 않다면 그땐 두말하지 않고 자네가 스스로 나가야 할 걸세. 아니, 내가 자네 자를 거야. 알겠나?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루하루 나아지는 사위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는 빚을 갚아주는 걸로 끝내지 않고 남편을 아빠 회사에 취직시켜줬어요.
대신 남편이 아빠와 관련이 있다는 걸 드러내선 안 되며 가장 밑에서부터 회사 일을 배워야 했죠. 이후 남편은 아빠 회사에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엔 회사를 다니는 것도 처음이고 학력도 좋지 않아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도 회사 일에 적응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던 남편이었지만 아빠가 만들어준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아빠에게 인정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회사 업무를 파고들었어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고 몇 달이 지나자 사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빠도 겉으론 내색하진 않았지만 남편에게 조금씩 믿음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좋은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회사 일에 너무 집중하더라고요. 아빠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회사를 나갔습니다. 아빠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면서 걱정이 됐죠. 그런 걱정이 깊어질수록 괜히 아빠에게 불평불만을 하게 됐어요. 대신 대놓고 남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으니 불러서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근무 시간 문제야, 문제. 법정 근로 시간이 있으면 뭐해. 지켜지지 않는데. 아빠 회사도 맨날 야근시키고 주말에도 회사 나오라고 그래? 아빠는 옛날부터 근무 시간 줄이자고 하던 사람이다. 너도 회사 나가보면 알겠지만 직급이 어떻든 진짜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책상에 앉아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으니까. 뭐 하기야. 아빠가 야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 줄로만 알지. 밑에서 닥달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는 언제나 있는 법인데. 아빠는 아니다. 그래서 아빠가 퇴근 시간에 직접 사무실에 돌면서 아예 전력 차단시킨다. 내가 밖에 있을 때나 다른 일 때문에 못하는 상황엔 다른 사람 시켜서 보고받고. 너 아빠 회사 와본 적도 없냐? 예전엔 몰라도 지금은 네 남편 회사기도 한데 관심 좀 가져라.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야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제게 야근과 잔업을 한다며 집을 들어오지 않는 건 뭔가 싶었어요. 남편이 왜 제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남편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죠. 정말로 야근을 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 남편이 제게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에 아주 우연히 의심이 싹틀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올 거라고 하던 남편을 번화가에서 목격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여자와 함께 있는 남편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회사 회식 때문에 번화가에 있는 술집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너무 일찍 자리를 뜰 순 없어 눈치를 보던 중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여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뭐 직장인들이야 겉모습이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때마침 남편으로 보이던 사람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나 당연히 야근 중이지. 근데 왜? 혹시 밥은 먹었나 싶어서. 근데 회사가 좀 시끄럽네? 회사 사무실 맞아? 지금 밥 사 먹으려고 잠깐 나왔거든.
근처 식당은 문을 다 닫아서 좀 멀리 나왔어. 그래, 그렇구나. 그럼 오늘 언제 끝나? 나 회식 중이라 당신 야근 끝날 때쯤에 나와서 같이 집에 들어갈까 하는데. 뭐하러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회식 마치면 바로 집에 들어가.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지. 알았어. 그럼 수고해. 제가 통화를 끊자 거리에 있던 남자도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보고 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저는 남편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묻기 위해 급히 술집에서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2층 술집에서 내려가 남편이 있던 곳까지 도착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걸렸는지 이미 남편은 사라진 뒤였어요. 우선은 남편과 여자가 향하던 방향으로 뛰어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남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거짓말을 한 남편을 놓쳤던 건데 그 얘기를 남편에게 따져 묻기가 좀 그랬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남편이 모두 반박할 수 있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야근은 어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아빠 몰래 점등하고 야근을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번화가에 있었던 거야. 제게 밥을 먹으러 번화가를 나왔다고 했으니 따지고 보면 거짓말은 아니었죠. 딱 하나. 옆에 여자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거야 같이 야근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뭐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남편을 몰아가면 남편이 제가 자신을 의심하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었으니 저로서는 그날 일을 걸고 넘어질 수 없었죠. 대신 그때부터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맞는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할 수 없었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수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의 불륜 상대가 같은 회사 여자 상사라는 거였고 야근한다며 제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여자와 같이 있었다는 거였죠. 나중엔 회사 반차까지 쓰면서 남편 뒤를 밟았는데 그때도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포착할 수 있었지만 불륜이라는 증거는 아쉽게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륜인 건 분명했어요. 남편 옆에 기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너무 익숙했고 남편은 그 여자를 저와 연애할 때처럼 에스코트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수록 저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한때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과의 절연도 선택했었고 부모님 앞에서 했던 큰 소리를 물으면서 부탁까지 했었어요. 그 부탁에 저희 아빠는 사위가 성에 차지 않지만 빚도 갚아주고 회사까지 취직시켜줬고요. 그렇게 제 간 쓸개 다 빼주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 하나 보고 도움까지 줬는데 어쩜 이렇게도 쉽게 배신을 할 수 있는지 손이 떨릴 만큼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곧장 드는 생각은 이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손에 남편의 불륜을 밝힐 증거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흥신소에 의뢰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무리 두 사람을 따라다녀봤자 한계가 있을 테고 이런 건 역시 프로들이 제일 잘하겠지 싶어서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를 했죠. 이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제 세상인 것 마냥 틈나는 대로 야근과 잔업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집을 나가 있었죠.
그러다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게 되는 일이 말이죠. 그날 역시도 남편은 야근을 한다며 제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한다면서 말이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내가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걸 모르는 줄 아냐며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하루라도 밖을 더 나가 있어야 이혼에 필요한 불륜 증거가 모일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참아내며 집에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저 이시은 씨 아내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어디 누구시죠? 네, 여기 XX 병원인데요. 이시은 씨가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계속 수술을 거부하고 계세요. 마침 이시은 씨가 전에 저희 병원을 찾으신 적이 있고 보호자 연락처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남편분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고집을 부리셔서. 네? 저희 남편이 응급실이요? 네, 그 남편분이 지금 위급하시거든요. 빨리 수술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른 오셔서 설득 좀 해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위급한 상태로 응급실에 있다고 하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남편인지 걱정됐죠. 저는 다른 생각할 정신도 없이 곧장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 응급실을 나가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온몸이 엉망인 남편이 누워 있었죠. 네, 다행히 응급처치는 한 상황이었고 의식이 있었던 상황이라 남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무슨 사고를 당한 거야? 그리고 몸이 이런데 왜 수술을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당신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난 연락한 적이 없는데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어서 연락 왔어. 그리고 연락 안 했다는 게 자랑이야? 얼른 수술 받아. 고집 피우지 말고 수술하라고. 당신 것보다 안쪽이 더 위급한 상황이래.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당신 바람 피운 거 들킬까봐 수술 안 받고 퇴원하려고 했던 거야? 방금 간호사한테 들어보니까 응급차 같이 타고 온 여자 때문에 내가 당신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게 될까봐 그랬어? 당신은 이런 상황에 그게 중요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여보, 나 그런 거 아니야. 됐고. 다 알게 됐으니까 고집 그만 부려. 수술하라고. 남편은 제 입에서 바람이라는 말이 나오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붙잡고 더 따지고 싶었지만 우선 사람 목숨이 먼저였죠. 저는 남편에게 고집을 그만 피우라고 했고 고통스러워하던 남편은 결국 고집을 꺾고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간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만 마치면 생명엔 지장이 없던 상황이라 남편은 이제 안정을 취하며 회복만 하면 됐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난 남편 때문에 제가 미칠 지경인데 그 인간이 회복을 다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술 후 병실에서 꼼짝도 못하는 남편이 안정을 취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바람난 일에 대해 묻게 됐죠. 수술 전에 하던 얘긴 마저 끝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모르면 몰라도 바람났다는 걸 다 아는 상황에서 바람난 남편 병소발까지 들 순 없잖아. 어차피 당신은 여기서 꼼짝도 못해. 그럼 내가 당신 바람 피운 증거를 찾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괜히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여기서 끝내자. 나 몰래 바람 피운 거 인정하는 거지? 뭐? 당신 정말 왜 그래? 응급실에서 그 얘기하더니 또 그 얘기야?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뭘 보고 계속 그런 말을 해? 내가 바람을 피우면 누구랑 피웠다고? 나 바람 피운 적 없어. 하늘에 맹세코 당신 외에 다른 여자 만난 적 없다고. 내가 직접 본 게 있으니까 다행이지. 진짜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직접 봤다니? 나 봤어. 당신이 회사 상사인 여자랑 같이 있는 모습 여러 번 봤다고. 그래. 당신은 또 야근 때문에 같이 있었다고 변명하겠지. 그런데 우리 아빠 말로는 회사 직원들 야근 못하게 사무실 층 전력은 내린다고 그러던데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리고 요즘엔 술집에서도 일할 수 있나 보지? 내가 당신이 그 여자 끼고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아니라고 할 거야? 또 야근은 당신이랑 그 여자만 해? 나머지 다른 직원들은 일 안 해도 되나 보지? 나 당신이랑 그 여자가 같이 있는 모습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그때마다 당신은 나한테 야근한다고 거짓말했고. 근데 나보고 당신이 하는 말을 믿으라고? 그래, 뭐 다 오해라고 하자. 그 모든 상황이 정말 우연히도 딱딱 들어맞았던 거라고 치자고. 그럼 어제는 무슨 일로 사고가 난 건데? 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건데? 어제도 나한텐 야근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사고가 난 거냐고? 이젠 술집으로 모자라서 길에서도 일을 하나 보지? 맞아? 길에서 야근했던 게 맞냐고? 여보, 그거 다 오해야. 난 진짜... 그럼 말해봐. 어제 무슨 일로 사고가 난 건데? 당신 사고 났을 때 같이 있었다는 여자는 누군데? 그게... 왜? 둘러댈 거짓말이 생각나지 않나 보지? 그럼 이제 인정해. 나 몰래 그 여자랑 바람 피웠다고 인정하라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나 당신 하나 믿고 우리 부모님이랑 척까지 졌어. 거기다 당신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땐 내가 아빠 찾아가서 부탁까지 했다고.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아? 내 발로 뛰쳐나갔다가 도움 필요하니 쪼르르 찾아와서 부탁하는 게 얼마나 염치 없게 느껴지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냐고. 거기다 우리 아빤? 우리 아빠가 당신 빚도 갚아줬고 회사에 취직까지 시켜줬어. 그럼 은혜는 못 갚아도 사람 배신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것도 아빠 회사에서 회사 직원이랑. 도대체 뭐가 부족했니? 당신만 바라보는 내가 지겨웠어? 나야 당신만 바라보고 우리 아빠도 이제 슬 당신 믿는 눈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딴 여자 만나고 있었냐?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묻는 말에 남편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남편과 더 이상 입씨름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병원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인정하지 마. 내가 증거 가지고 오면 끝나는 건데 뭐. 설령 내가 증거 못 찾더라도 당신이 바람 피운 건 변함없으니까. 나 이혼 소송은 그대로 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잠깐만 여보. 내가 다 말할게.
그러니까 이대로 가지 마. 내가 전부 다 설명할게. 맞아. 내가 당신 속인 거 맞고 그동안 그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건 맞는데 진짜 바람 피운 건 아니야. 사실은 나 그 여자한테 붙잡혀 있었어.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시중 들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제가 이혼하겠다고 말하며 병실 밖으로 나서려고 하자 그제야 남편은 절 붙잡으며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여자 상사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여자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 든 생각은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며 발악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바람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무슨 괴롭힘을 당했는데? 처음에 내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회사 직원들 전부 날 어려워했어. 누가 봐도 회사 들어올 만한 스펙도 아니고 나이도 있으니까. 누구 연줄로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연줄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턴 또 다들 날 편하게 대하는 거야. 내가 또 아버님께 인정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니까 연줄이 있는 놈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지. 근데 그 다들 별 생각 없이 날 평범한 직원으로 받아들였는데 딱 한 사람, 김혜옥 그 과장만 날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야. 나 같은 놈은 회사 들어올 자격이 없다면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내 발로 회사 떠나게 만들겠다고 말이지.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고 팀 내 기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어. 어쨌거나 아버님 도움으로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직원들 못지않게, 아니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성과를 보이면 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버님께서 날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열심히 할 거 온몸이 부서져라 하기로 한 거지.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 그건 당신도 옆에서 봐서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회사 일에 매달리고 공부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과는 당연히 따라서 왔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주더라고. 근데 내가 회사 업무에 성과를 내면 낼수록 또 다른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을수록 김혜옥 그 부장만은 날 더 싫어했어. 처음엔 업무 관련으로만 사람을 괴롭히더니 나중엔 업무 외 개인적으로 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괜히 인격 모욕을 하는 건 물론이고 회사 업무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켰어. 그런 모욕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당연히 나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회사에 알리거나 노동청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문제가 커질 것 같더라고. 또 겨우 이런 일로 회사를 시끄럽게 하면 아버님께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날 나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참아보기로 했는데 그 여자가 날 괴롭히는 횟수도 늘어나고 강도도 점점 늘어가는 거야. 나중에 신고할 수도 없을 정도였어. 인사고과 반영하는 걸로 협박하기도 했고 날 괴롭히는 동안 촬영했던 동영상을 사내 커뮤니티에 올려버린다고 했어. 그때부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고 내가 당신에게 야근한다면서 거짓말했던 것도 전부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따르고 있었던 거야. 그 여자 술 상대도 해줘야 했고 스트레스 풀기용 샌드백도 돼야 했어. 술에 취한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 여자가 해야 하는 업무도 내가 대신해야 됐다고. 그 일들 말고도 정말 수없이 많아. 그동안 그 여자 노예처럼 지냈다고.
병원에 실려온 것도 전부 그 여자 때문이야. 어제 잔뜩 취한 그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자기 기분 안 좋다면서 날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술 취한 상태로 때리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이 막 때리거든. 구두로 찍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날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만약 피하면 사람을 안 놔줘. 그래서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한다고. 그러다 그 여자가 갑자기 날 계단 밑으로 민 거야. 난 그대로 굴러 떨어지게 된 거고. 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도 놀랐는지 119에 신고를 한 거야. 병원 와서는 중간에 내뺀 것 같고. 여보, 내가 하는 말 진짜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어제 있었던 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날 협박했어. 그리고 여기 안에 그동안 그 여자가 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다고. 남편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남편 말을 100% 다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끝낸 남편이 제게 휴대폰을 건네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엔 남편이 이제까지 그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한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남편이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진 않지만 문자와 메신저에 남아있는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남아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어제 남편이 당한 사고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고 하는 내용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 남편이 제게 밝혔던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남편에게 미안했고 또 한편으론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아무것도 못했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인정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 남편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조용히 자기 혼자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버텨오다 저에겐 오해를 받게 됐고 또 사고까지 난 거죠. 말도 못하고 혼자서 괴롭힘을 견디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또 그런 줄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의심해서 미안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온몸을 다쳐 꼼짝도 못하는 남편을 볼수록 남편을 괴롭혔다는 그년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년을 가만둬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난감해지더라도 저희가 다시 아빠 눈밖에 나더라도 남편이 당한 일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그년이 있는 회사로 찾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생각...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내 멋대로 오해한 일에 대해선 나중에 제대로 사죄할게. 아니야. 당신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실대로 말을 안 한 나도 잘못이 있는 거지. 근데 어디 가려고? 나 당신 괴롭힌 그년 그냥 못 둬. 그년 오늘 내가 제삿날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러지 마. 그냥 내가 회사 그만두고 끝내면 돼. 이미 벌어진 일 아버님까지 난감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빠? 난 아빠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그리고 내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 나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복수하고 해결할게. 남편은 복수를 하겠다는 저를 말렸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는 그년을 산산조각 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절 만류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회사로 뛰어가게 됐죠. 저는 회사에 도착해서도 내 남편을 괴롭힌 년에게 곧장 뛰어갔어요. 그리곤 자리에 앉아있던 년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은 채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 꽂았죠. 그년의 비명소리와 함께 의자와 책상에 있던 물건들이 넘어지는 소리로 인해 조용했던 사무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저와 그년에게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죠. 저는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년을 묵사발 내며 추궁하기 시작했고요. 아이! 당신 누구야? 누군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야, 이 악마 같은 년아. 너 되게 뻔뻔하다. 그런 짓을 하고도 머리채 잡힐 일이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나 당신 누군지도 몰라. 근데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무슨 짓? 야, 네가 내 남편 그동안 부려먹고 괴롭혔잖아. 내 남편 퇴근 후에도 붙잡고 네 술 시중 들게 하고 때리고 괴롭혔다며. 그리고 어제 내 남편 계단 밑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도 너였고. 너 때문에 내 남편 죽을 뻔했어. 니년 손으로 직접 한 행동이니까 니년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이래도 시침이 뗄 거야? 네가 내 남편 이시훈 안 괴롭혔다고 할 수 있어? 뭐야? 그럼 당신이 이시훈 그놈 아내라는 거야? 자기 머리채를 잡고 있는 사람의 정체가 자신이 괴롭힌 직원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된 여잔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며 자기가 이제껏 저질러왔던 짓들이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까봐 걱정하며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죠. 여잔 처음에 저를 회유하려고 했어요.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고 했죠. 저기 이시훈 사원 아내분, 우선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저랑 밖에 나가서 얘기 나누시죠. 여기 회사고 다른 직원들은 이 일과 상관없는데 저희 때문에 피해봐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다 이시훈 사원 계속 회사 다녀야죠. 부인께서 이러시면 이시훈 사원이 계속 회사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 수작질이야? 야, 이게 얘기로 해결될 일이야? 이게 조용히 해결될 일이냐고?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동안 내 남편이 당해온 일들 내가 한꺼번에 갚아줄 거야. 오늘 니년 제삿날이라고? 잠깐만.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하지마. 저는 남편 일에 대한 사과받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뻔뻔한 그년의 말을 더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목적은 오로지 하나. 내 남편이 당한 걸 그대로 갚아주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은 채로 위아래 좌우로 흔들며 제게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중간중간 발로 그년의 몸을 밟고 차며 제 남편을 때린 복수를 하고 있었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회사 직원들이 저를 말리려고 다가왔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저는 경고를 했죠. 아까 얘기 다 들었죠? 인연이 제 남편을 그동안 괴롭혔어요. 거기다 어젠 인연 때문에 내 남편이 죽을 뻔했고 지금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연은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와줄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데도 도와준다면 당신들도 전부 인연이 한 짓에 동조하는 걸로 알겠어요. 당신들도 내 남편 괴롭힌 걸로 알겠다고요?
제 경고에 다른 직원들도 나서기가 난감했는지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그 사이를 틈타 그년을 흠씬 두들겨 팼죠. 그러다 웅성웅성하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장이신 저희 아빠가 회사에 난리가 났다는 소리에 직접 난리가 난 층까지 내려온 거였죠. 지금 못들하는 짓이야? 회사가 자네들 놀이터야? 어디서 싸움질은 싸움질이야? 자네들은 뭐하고 있어? 직원들끼리 다툼이 있으면 말리고 있어야지. 이거 지켜보고 있어? 거기 두 사람 그만 안 둬! 그만둬! 효진아. 효진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툼이 났다는 게 너였어? 네가 여긴 왜? 그리고 우리 직원과 왜 싸움을? 아빠 회사에서 이 난리 일으켜서 미안한데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인연이 우리 그이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아? 지금 시온 씨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지금 그이 병원에 있어. 어제 인연이 아파트 2층보다 높은 계단에서 밀어가지고 죽을 뻔한 걸 수술로 겨우 살려냈다고. 그것뿐인 줄 알아? 인연이 몇 달 내내 그이 괴롭히고 있었어. 근무 시간 이외에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술 시중에 심부름에 폭력까지 쓰면서 내 남편, 아빠 사위 괴롭히고 있었다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이가 야근한다고 하길래. 하여튼 나 2년 가만 안 둬. 아빠가 말려도 가만 안 둔다고. 이번 일로 피해보는 거 있으면 나 고소해. 그럴 각오하고 온 거니까. 뭐? 김 부장이 시훈이를 어떻게 했다고? 확실한 거야? 너 대충 넘겨짚고 이러는 거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아빠도 너 못 도와줘. 전현이 그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자세한 얘긴 그이 찾아서 들어보고 우선 이걸로 확인해봐. 여기 휴대폰에 대충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이 휴대폰이야. 저는 아빠에게 남편 휴대폰을 건네줬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휴대폰을 말이죠. 아빠는 엉겁결에 제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그 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사위가 당한 일을 알게 된 아빤 많이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란 사람은 아빠뿐만이 아니었죠.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모두 저와 아빠의 관계를, 또 아빠와 제 남편의 관계를 처음으로 알게 된 자리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놀란 사람들 중 가장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한 사람은 제 손에 잡혀있던 그년이었죠. 잠깐만. 뭐라고? 당신이 사장님 딸이라고? 그럼 당신 남편은... 근데 왜? 그게 지금 와서 중요해? 그리고 남의 집 사정 네가 알아서 뭐 하는데? 네 년이 아직 나한테 덜 당했지? 그러니까 당장 네 목숨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게 궁금하지. 오냐? 내가 더 열심히 너 박살 내주마. 네 년 입에서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내가 가만 안 둬.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분 일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러니 제발, 나 좀 도와줘. 보고만 있지 말고 날 좀 도와달라고. 사장님, 따님 좀 말려주세요. 네? 아빠가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 저는 조금 전보다 더 강하게 그년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년이 제 남편을 때릴 때 인정사정 없이 또 주변 물건들을 이용해 때렸다고 했으니 저도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잡고는
그년 머리와 몸뚱어리에 내리쳤어요.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로도 때렸고 그년이 커피를 마시고 있던 텀블러로도 머리통을 내려치며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막무가내로 그년을 징벌했어요. 주변 사람들만 없었으면 그년도 똑같이 응급차 신세를 지게 할 수 있었는데 점점 난장판이 되어가는 사무실과 꼴이 엉망이 된 그년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회사 직원들이 절 말리면서 그렇게까진 하지 못했죠. 저는 회사 직원들 손에 붙들린 채 악을 쓰며 그년에게 분노를 표출했고 그녀는 엉망이 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날 놓으라고! 천연이 내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고! 야, 너 질질 짜고 있지 말고 내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해봐. 해보라고! 이효진, 그만해! 이 정도 망신 주고 때렸으면 그만 됐어. 시은이 당한 일에 대해선 이걸로 부족하겠지만 네 손으로 복수하는 건 이쯤 끝내. 아빠가 두고 보는 것도 여기까지야. 이제부터는 아빠가 관여한 마. 네 말처럼 또 여기 휴대폰 내용에 있는 것처럼 김 부장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거니까. 아빠, 징계라고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 긴 시간 괴롭힘을 당했는데 겨우 징계라고요? 아빠가 생각하기엔 그게 상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왜 참았는데요? 그 이가 겁이 나서 힘이 없어서 전현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맞고 있었겠어요? 아빠 회사에서 문제 안 일으키려고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참고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아빤 그 사람 사위로 생각하긴 하세요? 사위로 생각하는데 고작 징계라는 말이 나오세요? 그런 게 네가 걱정하는 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나도 여기가 회사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사장으로서 지켜야 하는 선,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뿐이다. 시은이 장인으로서는 나도 이번 일 절대 그냥 이렇게 못 넘긴다. 효진이 너만큼이나 분노하고 있고 내 사위 괴롭힌 값 톡톡히 치르게 만들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너도 이쯤에서 끝내. 더 문제 일으키면 아빠도 일 해결하기 힘들어져. 극도로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고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빠의 타오르는 눈을 보니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손으로 남편의 복수를 하는 건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했죠. 그리고 앞으로 그년에게 벌어질 일들을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빠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회사에서 시작했고 남편의 증언과 휴대폰 속 있었던 증거들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년이 남편에게 한 괴롭힘 말고도 다른 직원들에게 작고 크게 한 일까지 밝혀지게 됐죠. 또 회사에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외에 남편이 개인적으로 형사 고소를 했어요. 지속적인 특수 협박과 특수 폭행, 그리고 계단에서 밀었던 특수 상해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순순히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던 그년이 고소를 당하자 태도를 바꿨어요. 퇴근 후 사적인 일에 남편을 동원한 적은 있지만 절대 협박이 아니었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는 남편을 도왔던 일이고 어떤 경우에도 폭행은 없었다고 말이죠. 또 계단에서 밀었던 일도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하던 남편이 발을 헛디뎌 생긴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 주장을 듣자마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거기서 돌아서면 안 되었다고
화분이라도 그년 머리에 내리쳐서 그따위 말 짓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제가 그년을 혼내줄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기엔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제법 컸습니다. 제가 그년을 폭행한 일로 신고를 당했으니까요. 물론 아빠가 중간에서 합의를 맞춰 처벌까진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 일로 제가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제 앞에서 했던 말을 지켰습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말을 말이죠. 아빠 얘기 들었어요? 그년이 글쎄. 흥분하지 마라. 아마 내일 중으로 자기가 한 행동 다 인정할 거다. 인정을 해요? 바로 며칠 전까지 안 했다고 말 바꿨던 사람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사람 써서 조치 취해놨다. 아까 일 시킨 사람과 통화해서 김 부장에게 약속받았다는 것도 확인했고 자기가 한 짓들 다 인정할 거고 죗값 받겠다고 하더라.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회사 조사받을 때도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다 형사 고소하니까 회사 조사도 윗선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거라고 말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엔 약속 지킬 수밖에 없을 거다. 안 그랬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기 눈으로 봤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보다니? 아까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내가 사람을 좀 썼어.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들도 아니지. 그럼 설마... 그래.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근데 그 여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방법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이번에야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약속받는 걸로 마무리 지었지만 다음번엔 그렇게 매너 있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주의시켰으니 이번 같은 일은 없을 거다. 아빠... 내가 말했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우선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죗값 받아내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이런 식의 힘이라도 써야지. 저도 아빠가 사람을 써서 협박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선 제가 더 놀랐습니다. 남편도 평소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행동하신 걸 알고 많이 놀랐죠. 또 한편으론 자기 일에 아빠가 그렇게까지 행동하신 걸 보고 감동받은 모습이었어요. 어쨌거나 아빠가 어두운 힘을 빌려 쓴 덕분에 그 여자는 자기가 한 행동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국 처벌받게 됐고요. 하지만 그게 복수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민사소송이 남아있으니까요. 거기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체 내 블랙리스트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앞으로 살아가는데 편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게 왜 사람을 괴롭혀서 스스로 족쇄를 달고 매를 벌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 사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말이죠. 이렇게 모든 일이 해결된 지금은 저도 남편도 친정 부모님도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날의 사고로 아직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곳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아빠 회사를 나와 다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 회사를 계속 다니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괜히 아빠도 불편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아빠 회사를 나와 다른 곳에서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임신하게 되어 출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건 이제 몇 달 뒤 새로 태어난 가족과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해결되었지만 저희에게 떠올려봤자 기분 나쁜 이번 일을 잊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입에서 대신하는 말을 끝으로 2번 다시 우리들 입에서도 나오지 않고 기억에서도 지우려고 합니다. 그게 말처럼 쉽게 될진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와 제 남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